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ICT 플랫폼의 빅데이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작성한 거는 이제 한 몇 개월 되는데 제가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정리한 거를 여러분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두 번째 장을 보시면은 추진 배경부터 제품 주요 장점까지 쭉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이것을 제가 카페를 통해서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추진 배경으로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의 생태적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화 ICT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활용의 고도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첫째,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다각화되어야 하는데, 결국 스마트 IoT 사업과 ICT 공동 사업으로 플랫폼이 완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이 안정적으로 RS485 모더보시 센서 중심으로 현장에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이런 기반 하에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면 빅데이터 시각화 분석의 표준 알고리즘 개발 모델링이 되어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런 기반은 무선통신 기반의 ICT 센서의 활용화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면 이런 기대 효과가 몇 개가 있는데요. 지금 빅데이터 활성화로 원가 절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수요 예측, 형태 분석을 할 수 있으며, 마케팅의 의사결정의 과학적 체계로 데이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요. 인사이트 구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자 간의 신뢰 구축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로 정책 수립, 마케팅 자료 활용. 그 다음에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 제공, 혁신 동력 지원. 플랫폼 공유를 통한 상호,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 기대 효과가 이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면 볼 것이 여기 사업 시장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스마트팜에 적용되는 현황이 좀 나와 있고요. 좀 정부가지 위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유선 PLC 제어 중심으로 해서 비용이 높고요. 제어 수준이 낮습니다. 아주. 그냥 온습도 정도만 알고, 환경 변화의 솔루션 변경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작물 제어하는데 어렵다는 얘기죠. 향후에는 정부 지원 사업을 축소해야 하고 도시농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LTE 퍼지 중심으로 가야 할 거고, 교육만으로도 스마트팜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환경 변화에 용이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 팩토리, 공장 같은 경우는 이런 현재 시점을 본다면 되게 낙후돼 있어요. 지금 환경 평가 데이터를 6개월에 한 번씩 기업의 규모에 300명 미만은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게 확산되겠죠. 탄소세 ESG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세와 관련된 내용도 다 작업 환경과 연결돼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성공률이 낮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왜냐하면 이제는 자체 부담으로 가야지 않냐 생각 듭니다. R&D 중심으로 ICT 활용만 되지 실제 업무 고도화 사업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는 센서를 고도하고 교육만으로 가능하고 개발비가 낮고 수익이 높아야 할 것입니다. 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공공사업은 특히 R&D 사업, 그 다음에 현재 적용률이 낮고요. 그러니까 나라 장터 중심으로 마켓 시어를 움직이는데 이것도 철벽을 제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나라장터 스마트 팩토리의 공공사업 브로커의 공공사업을 제거를 해야지 되는데, 아직도 브로커 수준의 중심에 이런 시스템 운영하는 방식으로 나눠먹기식 장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기술력 보유를 높아야 할 것이고, 제품의 내구성, 서비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개발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다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환경 센서를 제가 도입을 할 것인데, 이걸 만드는 것보다 이걸 잘 갖다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에어 센서라는 놈이 있는데, 튜야와 연결됩니다. 튜야, 스마트 라이프 연결돼가지고, 여기 앱을 지원하죠.
그 다음에 485 통신, 모더버스 통신이 다양한 센서가 있습니다. 뭐 릴레이라든지 뭐 조광 센서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센서가 결국은 HMI랑 연결될 것이고, HMI에서 컨트롤 제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여기서 HMI에서 스카다에서 제공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돼서 결국은 비주얼 분석, 시각화 분석이 가능한 파워비아이라든지 구글 데이터라든지 통계 분석이라든지 타블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웹상의 데이터 분석이 돼야 합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세히도 마찬가지입니다. 센서가 1, 2, 3가 있는데 2야로 분석되는 게 센서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로라로 분석되는 게 있을 것이고, 이런 로라가 데이터가 5km든 10km든 통신사와 관계없이 사설통신망을 이용해서 이런 데이터가 수집이 돼야지 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LTE4G도 발전하겠지만은 이런 그 비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통신 요금이 발생하는데 로라 통신망으로 이용해서 데이터를 충분히 컨트롤 제어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요거 이렇게 스카다 중심이 있는데 요걸 잠시 제가 그림으로 그리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환경 센서가 있고요.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얘는 투야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투야 앱, 그 다음에 삼성 싱이라든지, 그 다음에 샤오미 같은 프로그램 있죠. 이렇게 앱을 지원합니다. 앱을 지원하기 때문에 투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여기 알리바바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대단한 그러니까 대단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기존에는 자체 투야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했는데 이제는 이 공급업체, 각 센서의 공급업체들이 RS485 통신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런 스카다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투야뿐만 아니고 이런 데이터베이스 모드버스 통신을 제공합니다. 로랄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 이 데이터를 일반 제어뿐만 아니고 이 통합 센서, 환경, 이산화탄소라든지 온도, 습도, 다양한 센서가 안에 스마트를 연결해서 이게 컨트롤 제어뿐만 아니고 이것이 바로 이 HMI를 통해서 제어뿐만 아니고 여기서 데이터가 저장되고 분석할 수 있는 데까지 왔어요.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투야한테 돈을 제공했어야 돼요. 머니를 제공했어야 하는데 이거 이제 결국은 제공 안 해도 데이터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갖고 저장할 수가 있어요. 결국 양쪽 다 되는 거죠. IoT와 ICT 정보를 두 개가 혼합된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스카다의 컨스트럭션을 설명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를 설명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HMI가 이렇게 현재는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센서를 KC 인증 중입니다. 로라 통신망까지 두 개를 각자 인증하고 기타 센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접목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다운되겠죠. 예, DB는 HMI 코딩 없이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뭐 지금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라즈베리라든지 마이콤이라든지 아두이노 같은 그와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그거는 결국은 개발자의 논리지 소비자의 구매자의 논리는 아니거든요. 소비자의 논리에 맞춰가지고 시스템을 제공해야지 제대로 된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저장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 시각화에 대한 핸드폰까지 분석이 가능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HMI 구성은 이제 유선, 무선 이렇게 이런 쉬운 설치, 데이터 센터 유효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검토하는 거는 지금 현재 6개를 검토했습니다. 제품을 하나가 남았는데 요게 요런 제품이 있고 요런 제품이 있고 요런 제품 요런 제품 요런 제품 있어요. 요 하나 둘 세 개는 투야 제품을 제공하면서 RS485 통신을 제공합니다. 요 하나 둘 세 개는 그냥 RS485 모드버스 통신을 하는데 요 장단점을 두 개 섞어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지 그 제대로 된 그 ICT 플랫폼이 구축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저가 일단 교육만 받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지 개발자 논리에서 이런 시스템을 제공한다면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센서를 보면요. 이런 센서가 통합 센서가 있고요. 오토닉스 센서가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죠. 그다음 토양 분석에는 온도, 함수열, 전도율, 질산, 칼륨, 탁도까지 분석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산업용의 비접수식 온도는 고철, 1500도, 2000도까지 잴 수가 있고요. 풍향 분석, 그다음에 GPS, 조광, PIR 감시, 연기, 스모그 감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은 결국은 뭐냐면 그 시각화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신속한 사용자 기반의 혁신 구현이 가능합니다. 애저를 또 이용한다면 빅데이터 플랫폼 가속화돼서 AI를 접고로 답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엑셀과도 호환이 가능하고요. 인사이트 통찰의 실행이 옮기기가 쉽습니다. 실시간으로 분석이 가능하겠죠. 이 정도가 파워 BI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결국 이제 주요 장점입니다.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2천만 원 1억 가던 거를 1,000만 원 미만, 예? 아니면 500만 원 미만, 아니면 여러분에 따라서 그냥 구매 자체로서 이런 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한테 이걸 교육으로서 아니면 이제 개발로서 여러분과 접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결국 한국 표준화에 모더버스 통신과 나라 마켓 등록을 KC 인증을 받음으로써 센서가 제가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이런 센서와 다른 산업용 보도 센서로 제가 무장을 했고요. 결국은 개발 중심이 아니라 서비스 중심으로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비스 뭐냐면 콩을 작물 운영하다 오이가 작물 변경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센서가 콩만 관련돼서 하는 게 아니고 오이로 변경이 바로 돼가지고 그 관리가 운영돼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팜의 이런 이제 상태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 콩 10년, 오이 10년입니다. 고착화된 이런 정책적인 문제를 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로라 통신을 이제 통신사가 지금 상당히 이제 꺼리는 거는 통신 요금의 발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설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네덜란드처럼 로라 통신망을 활성화해서 센싱 데이터 저장까지 돼야지 다양한 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이 되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통신을 RJ45 되는 건데 이런 연결 방식은 또 있고요. 교육으로 제어 컨트롤 운영 가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센싱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한다. 소비자와 판매자와 공유해서 그 데이터는 서로 공유해야지만이 발전하는 게 아닌가. 좀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말고 이와 같이 플랫폼을 구축해서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제 카페의 빅데이터 플랫폼의 교육 과정이면서 앞으로의 향후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를 많이 이제 설명드렸는데 좀 도움이 될 상황이 있다던가 아니면 조언을 좀 주실 상황이 있다면은 지금 이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게 참조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가는 카페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